자, 수요 거기 한번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주택 시장이 주어졌어요. 자, 이 주택 시장에서 이 소비자들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 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그럼 주택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기업은 바로 즉시 기업,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설 회사잖아요. 자, 건설 회사인 기업은 바로 즉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 공급에 뭐가 있어요? 시차. 주택을 공급한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갭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뭐를 사와야 돼요? 땅을 사와야 돼.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주택 지을 땅, 택지. 택지 중에서도 뭐죠? 주거 용지죠. 이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택지를 사서 택지 위에 주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선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난다. 먼저 나타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이걸 본원적 수요라고 해요. 본원적은 1차적 수요입니다. 1차적. 우리 프라이머리라고 해요. 프라이머리. 1차, 제일 먼저 나타나는 1차적인 수요. 그럼 1차적 수요가 나타나서 두 번째, 여기 세컨더리라고 해요. 두 번째, 2차적인 수요. 요 2차적인 수요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거기 보면은 파생수요라. 파생수요. 파생수요. 그러면 본원적 수요는 1차적 수요고요. 파생수요는 몇 차? 2차적인 수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이죠.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무슨 수요? 파생 수요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선 본원적 수요의 개념, 파생 수요인데 본원적 수요는 1차, 제일 먼저 나타나는 1차적 수요. 요 위에서 1차적 수요가 나타나서 뒤이어서 나타나는 2차적 수요를 무슨 수요? 파생 수요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나타나면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땅을 택지 조성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읽다 보면요, 뭐 파생 수요, 본원적 수요라 말이 나오면 이 의미를 염두에 두십니다. 본원적 수요는 1차 수요, 파생 수요는 몇 차? 2차 수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죠. 파생 금융 상품. 자,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은행에. 그럼 뭐를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이 저당권을 어떻게 돼요? 또 가지고 또 상품 또 만들어. 이게 2차거든요. 2차 상품. 그게 파생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파생금융 상품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2009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외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요즘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보시면은 수요 곡선과 수요 법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수요의 법칙이 나오죠. 자, 수요의 법칙. 자, 우리 수요를 배우면 이제 수요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가 뭐다?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 뭐 여러분이 소득이라든지, 뭐 소비자의 기호, 뭐 인구 이런 건 변화가 없어요.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일정, 불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해요.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이 변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시장하면 아파트 가격, 커피 시장하면 커피 가격,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오른다. 이렇게 원래 가격보다 오르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비싸니까 안 사겠죠. 이전보다 소비를 줄이겠죠. 석 잔 마시는 걸 몇 잔? 2잔. 이런 식으로 줄여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이전보다 소비를 줄여요. 그러니까 수요량,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뭔가? 감소해요. 가격이 오르면. 그런데 가격이 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 싸니까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해요. 이전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니까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전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이렇게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화살표, 경제는 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중요합니다. 화살표의 변동 방향을 볼 때 이렇게 반대죠.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할 때를 경제 이론에서는 이걸 마이너스라고 해요. 우리 수학에서 빼는 게 아니라 경제 경영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변동 방향이 반대로 간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앞으로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은 경제론에서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음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음의 관계. 이 음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반대로 변동하니까 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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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대로 변동할 때는 이걸 또 뭐라고 한다? 반비례. 반비례. 가끔 문제 보면은 우리가 경제 경영에서 이걸로 많이 쓰는데 가끔 여러분이 부동산 학개론 출제할 때 보면 반비례로 또 많이 출제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의 관계, 역관계, 이걸 마이너스를 반비례. 그럼 플러스 하면 뭐다? 비례.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음의 관계, 역관계, 수의 법칙.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 시험 지문에 나오면요, 여기서 정답을 안 묻죠, 보통.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이번 30회 시험은요, 공급의 법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 이 기본적으로 우선 알아두시고, 그러면 수요 곡선, 여러분 그림이 40페이지 중간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 수요 법칙이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 P로 표현하고 커피 수요량, 커피 수요량을 QD, D는 수요의 표시입니다. QD로 수요량을 표시하면은, 자, 커피 가격이 비싸요. 자, 커피 가격이 나는 5,000원일 때 비싸다. 한 잔당 5,000원일 때 나는 한 잔만 마시겠다. 자, 커피 가격이 5,000원일 때 나는 몇 잔? 한 잔. 2점. 이 주어졌죠. 2점. 근데 커피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다? 3,000원 떨어졌다. 3,000원으로 하락할 때 난 커피 석 잔을 마시겠다. 석 잔. 그럼 3,000원일 때 몇 잔? 석 잔. 그럼 2점. 커피 가격과 수요량 대응 관계죠. 커피 가격과 수요량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점이에요. 그럼 커피 가격이 1,000원이면, 자, 한 잔에 1,000원이면 나는 하루에 5잔을 마시겠다. 2점. 그럼 커피 가격이 1,000원일 때 5잔. 그럼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이죠. 이 점.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이죠. 커피 가격 5,000원일 때는 한 잔, 3,000원일 때는 석 잔, 1,000원일 때는 5잔.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아까 우리 배우신 수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커피의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것을 수요라고 해요. 수요. 근데 수요인데, 근데 난 3,000원일 때 몇 잔 마시겠다? 최대 석 잔. 이게 3,000원 주어진 가격에서 난 최대 석 잔까지 마시겠다. 그럼 이 석 잔이 바로 뭐다? 수요량이야. 수요량. 수요와 수요량 개념은 다른 거예요. 예? 주어진 특정 가격에서 나는 최대 석 잔까지 마시겠다. 그럼 이 석 잔이 수요량이고, 수요는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해? 수요야. 수요. 그러면은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 이 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요거 D로 표현해요. 수요를 D로. 그래서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
이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항상 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우, 좌는 왼쪽, 오른쪽 우,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뭘로 가요? 수평으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아래 하자 써요. 아래. 오른쪽 밑을 점점 향해서 내려가고 있죠. 향할 향. 그래서 우하향. 그러니까 오른쪽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향하는 곡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하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하향.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이 수요 법칙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하향한다.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우선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이제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1페이지 오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위 변화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 수요 관련해서 수요량의 변화, 수위 변화에 있어서 우선 개념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요, 량의 변화, 수위 변화, 이 개념만 보는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시험 문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올해 31회 시험 들어가면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당연히 30회 시험도 나오고 29회도 나오고, 하여튼 시험 문제 수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가 가격이죠. 자, 우리가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있어요. 자, 이 해당되는 상품, 예를 들면은 지금 커피 시장 하면 뭐 커피 가격, 아파트 시장 하면은 아파트 가격. 이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고, 가격만 변합니다.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뭐다? 일정, 불변.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우리가 동일한, 같은 동일한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요 항상 키워드에 있는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키워드 지문을 잘 보셔야 돼. 항상 해당되는 상품 가격, 예를 들면 아파트 시장 하면 아파트, 지금 여기 커피 시장 하면 커피 가격인데, 가격이 변하면요, 가격이 딱 변한다, 말이 떴다 하면은 뭐 상이란 지문이 지문에 나와요. 반드시. 그럼 상이 지문이 없다. 여러분 상이 없다 하면 이 지문 틀린 거지 뭐. 됐어요? 이 상이 없으면 틀린 지문이야, 이 지문. 그러니까 반드시 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어요. 상이 나오면은 또 뭐가 뜬다? 상이 나오면 반드시 양자가 또. 상이 나오면 반드시 양자가 나와야 돼. 이거 같은 용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상이 나오면 반드시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그림에서 지금 이 점이 A점이라고 할까요? 자,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은 커피 가격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5,000원일 때 A점 한 잔에서 뭐 커피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커피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럼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A점이 뭐를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상, 이 곡선 요 상에서 점을, 이 곡선상을 따라서 A점이 B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동일한 수요 곡선상, 곡선상에서 A점이 선상을 따라서 이렇게 B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겠죠. 수요 변화는 가격은 불변. 이번은 이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 이번은 이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큰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위에는 해당되는 상품이 가격이 변해요.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 변화는 해당되는 상품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큰 차이점이에요. 우선 요거부터 기억해놔야 돼. 가격이 변하고 밑에는 가격이 안 변해요. 그럼 가격이 안 변하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무슨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한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우리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4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얘기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자, P0, 뭐 예를 들면 커피 가격 2,000원, P0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지금 Q0, 예를 들어서 뭐 석잔, Q0, 요금 석잔 2,000원일 때 석잔씩 소비하고 있어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자, 요 상태에서 가격은 변화가 없죠. 그럼 P0 커피 가격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2,000원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가격은 변화없고 다른 요인, 소득이 증가하면은 석잔 마시던 걸 이제 한 잔 더 마실 수 있어. 석잔에서 몇 잔? 넉 잔.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석잔에서 몇 잔? 이렇게 넉 잔으로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죠.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수요 변화. 30회 시험에 출제해서 시험 문제 요걸 출제했잖아요. 원래 개념 어떻게 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수요 증가잖아요. 그럼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걸 묶어서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원래 시험.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원래 출제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 동일한 가격 순 수요량이 증가 또는 감소 변화를 하잖아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 변화인데 시험 문제는 수요량이 변한다.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한다 하니까 여기 수요 변화가 맞는데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로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틀리신 분들이 또 많은 거야.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틀려버리니까 말을 좀 돌렸더니. 의미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동일한 가격 순에서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죠.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30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이걸 출제한 거죠. 개념.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요거 구별하는 것도 29회도 나오고 28회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돼. 우선 개념은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개념 하여튼 원래 31회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를 할 텐데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또 시험 지문엔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뭐죠?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수요의 뭐라고 한다?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수요의 감소인데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 이 요인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인 중에서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요. 실질 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명목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또 뉴스나 신문에 나와도 요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뉴스 신문에 나오면. 자, 여러분 통장에 한 달 일한 월급이죠. 우리 연봉이 딱 정해지면 12개월 나누면 월급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연봉 1년 동안에 월 들어오는 소득은 변화가 없죠. 그게 명목 소득이에요. 자, 여러분 통장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소득이 300만 원 들어오고 있어요. 매월 300만 원 들어와요. 현금 화폐로 표시된 명목 소득 하면요. 화폐로 표시된 소득이야. 그럼 여러분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월 300만 원 들어와. 그럼 그게 명목 소득이에요. 근데 이 명목 소득이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자, 예를 들어서 TV 한 대의 가격이 50만 원이다. TV 한 대의 가격이 50만 원이면 몇 대 살 수 있어요? 300만 원 가지고. 6대 살 수 있죠. 이 6대가 실질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명목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요 수량을 뭐라고 한다? 실질 소득이야. 그러면 실질 소득은 TV 몇 대? 6대. 우리 지금 시장에 TV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TV만. 그러면 명목 소득, 실질 소득 이제 구분되죠? 구분. 그런데 자, 여러분 1월 달에 300만 원 받았어요. 예? 근데 2월 달도 300이야. 12월 달도 300 받은 거예요. 예, 연봉 계약이니까 1년 동안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TV 한 대가 50만 원 했는데, 예? 1월 달에 50만 원 했는데, 9월 달 갔더니 TV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소득은 요금 300만 원 변화가 없는데, 6대 살 수 있었던 걸 이제 몇 대 산다? 3대밖에 못 사잖아요. 실질 소득이 뭐였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명목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불변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TV 가격이 올랐더니 화폐는 변화가 없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실질 소득이 지금 6대에서 3대 하니까 실질 소득이 뭐였죠? 감소했죠?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6대에서 3대 상품 수량도 뭐 한다? 줄어들죠.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 상품 수량은 이전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실질 소득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주어진 명목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도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돼? 수요가 증가해. 그럼 반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도 뭐 한다? 줄어들어. 이걸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2번 출제된 게 요거거든요. 실질 소득 25회 6회 요거 나왔거든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걸 2번 최근에 출제한 거예요. 29회 시험은 실질 소득 내용 그냥 소득으로 출제했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소득에 관련된 지문이 좀 우선 많이 나온다는 거. 실질 소득, 명목 소득 우선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된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기초니까.
예? 우선은 실질소득, 명목소득 구분 좀 해두시고. 자, 여러분 가끔 있죠. 임금은 올랐는데, 생활하는데 팍팍하다. 뉴스 많이 나오죠. 그거 왜 그래요? 물가가 올라서 상품 가격이 오르니까 소득은 올랐는데 이 소득이 어떻게 돼? 가지고 주어진 상품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한 거지.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목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한 거야? 실질소득이 중요한 거야. 실질소득.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돼야 돼.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요.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소득. 자, 그리고 소비자에 또 우리 뭐가 많아야 돼? 인구가 많아야 돼. 인구. 그럼 인구가 여러분 어떤 지역의 인구가 유입이 더 증가하면 그 지역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으로 어떻게 돼? 부동산 중개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쇠퇴하는 지역에 해야 돼요? 이걸 잘 봐야 돼. 중개 거래를 볼 때는.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개발 성장되는 지역에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가든 점포든. 예? 쇠퇴하는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빠져나간 지역에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지역에 우리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에 우리 시, 군구에서 우리 군 있죠? 예? 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가면 군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평도 있고 뭐 이런 데 뭐 인구가 막 줄어들어요. 예? 순창 이런 데 인구가 막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 인구가 줄어들면요. 수요도 줄어들고요. 상권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고 학교도 거의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지역은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어느 쪽 가야 돼? 개발되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개발되는 지역으로 가야 부동산은 상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어느 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항상 봤을 때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서울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인구가 2,200만 명입니다. 2,200만 명. 엄청난 인구인데 또 계속 집중이 돼. 왜? 지방에서는 취업할 기회도 적고 대학도 고사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왜? 뭐를 따라서? 수도권, 서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에 따라서 수요가 또 달라져요. 또 소비자의 또 뭐가 중요하다? 선호도. 소비자의 선호, 기호라고 하죠. 기호.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기호가 또 영향을 줘요. 자, 어떤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 상품의 수요도 뭐한다? 증가를 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저희들도 열심히 보거든요. 집에 가면 한 번씩 눌러보면요. 차를 다 누르다 보면은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일 많아요. 아침에도 건강 얘기 나오지. 뭐죠? 옛날 이금희 아나운서 할 때도 뭐 보면 건강 프로그램 나오지. 뭐 안 나온 데가 없어. 오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럼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왜 그러냐? 100세 시대에 보니까 전부 건강에 관련된 상품, 보험, 전부 다 그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 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요거 먹으면은 고혈압 생기고 일찍 죽는다면 절대 안 사 먹어. 그러다가 어떤 상품 먹으면 건강이 좋다 하면은 이게 좋든 나쁘든 그 상품 수요가 증가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뭐 있죠? 뭐 그걸 먹으면 노화가 방지되고 건강이 좋다 하니까 그 열심히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하니까 또 그 가격 10배인데도 사 먹어. 그래서 여러분 저 옛날 선물 많이 하는 게 있었죠. 오메가3인가? 예? 나이 드시면 뭐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뭐 해서 과거를 가면 다 선물 그거 해줬는데 그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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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등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 그게 생선 그런 걸 만든 건데 그게 있어요. 빨간 거. 이걸 선물해 좀 빨간 걸로 해주세요. 우리나라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왜 그러면요 그걸 만들 때 노르웨이나 캐나다에서 거기서 제조한 걸 사야지 다른 국에서 제조한 걸 사면 안 돼요.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먹는 것도. 그게 이제 좋긴 좋은가 봐요. 열심히 드신 거 보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약 많은데. 우리나라 이번에 그 치매 예방, 치매 무슨 약 이번에 미국 FDA 승인받았다고 주가가 막 오르대요. SK 케미컬. 그거 대단한 겁니다. 치매 약.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이제 한번 빅히트 치겠지, 보면. 요즘 그런 건강약, 이런 관련된 약들이 잘 팔리는가 봐요. 소비자의 선호. 그럼 우리나라는 아파트 선호가 높아요? 단독주택 선호가 높아요? 아파트죠. 그럼 80년 초에는요, 단독주택의 선호가요, 7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2005년도 조사할 때는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요, 75%예요. 그럼 지금 조사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85%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 선호가 증가하다 보니까 공급은 시차가 있어서 공급엔 제한이 있는데 수요는 계속 아파트 선호는 증가하니까 아파트 사고자 하는 초과 수요가 계속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뭐한다?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호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선호도. 좋죠. 왜? 단독주택은 꼭 집에 한 사람 있어야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빈집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도둑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없어도 되잖아요. 사람. 그러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요즘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 이 선호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중요해요. 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예상. 자,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는데 기대죠. 미래에 대한 기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다면 살래요? 지금 살래요? 지금 쌀 때 사야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부 말 밀어서 우리나라는 골치 아픈 사람들 많죠. 옛날에 보면은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었다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믿고 아파트 가격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믿고 지금 떨어진다면 살려고 했는데 그와 달리 아파트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욕을 해가면서 이제 뭘 해? 이제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묻는 게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문의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되냐 이거야. 정부 말 믿어서 안 샀더니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 중요하죠. 미래에 대한 예상. 예? 자,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준다. 예?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살까요, 안 살까요? 비싼데. 떨어진다면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요것도 영향 주지만 우리 부동산은 또 뭐에 영향을 줘요?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영향을 주죠. 그럼 대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자가 이자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소득은 한정되는데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수요는 뭐한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또 세금이 있거든요. 자, 보유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세금을 또 중과세하면은 또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또 구매력은 떨어져서 또 뭐 한다? 수요는 뭐 한다? 또 줄어들어요. 이런 게 또 영향을 줘요. 대출 금리, 세금 뭐 이런 것도 우리 부동산은 영향을 많이 주는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지문들이 또 많이 나오죠. 부동산에서는. 여기서 영향 많이 주니까 지문에 또 많이 구성돼서 출제를 합니다. 요것 이외에도 우리가 많죠. 연관된 상품. 자, 연관제 하면은 연관이 되는 상품 뭐가 있어요? 대체제, 보완제라고 해요. 자, 연관이 된 상품을 대체제, 보완제. 이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자, 여러분 대체 관계 있는 상품이 우리 출제위원들은요. 특히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대체 관계 있는 상품.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완보다는 대체를 많이 내거든요. 우리 부동산은. 자, 대체 관계 있는 상품 뭐죠? 자, 상품 대체 관계 있으니까 이 상품 소비하는데
없으면 다른 상품 소비해도 만족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품 소비하는데 상품이 시장에 없어요. 그러면 요와 비슷한 만족을 주는 다른 상품 소비하더라도 소비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상품이 무슨 관계? 대체 관계는 상품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죠? 여러분 식당 가서 콜라 시켰는데 콜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 가져와야 돼? 사이다. 어제 저희도 사이다 먹었어요.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또 있잖아요. 또 갔는데 또 있어요. 예? 식당 갔는데 뭐 한다. 이제 소주 달라고 했는데 묻잖아요. 어떤 소주 드릴까요? 했더니 요즘 나온 파란색 소주 주세요 하니까 그게 요즘 잘 팔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쩌세요? 처음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대체광이는 상품에 그런 게 서로. 예? 그러니까 만족이 비슷하면요. 어느 걸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 그럼 커피 하면 뭐죠? 홍차. 티라고 하죠. 커피, 티, 홍차 관계. 아까 콜라, 사이다의 관계. 예? 예? 그런 관계. 대체 관계상. 우리 부동산은 뭐 시험에 뭐 나온지 아세요?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아파트 그 지역에 가서 난 꼭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오피스텔 가든지 빌라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체 관계는 상품. 보완은 뭐죠? 두 상품, 말 보완제니까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이 뭐다? 보완제. 커피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프림 이런 식으로. 커피 하면 설탕 이런 게 보자. 그럼 버터 하면은 뭐다? 빵. 버터 마가린 대체제고요. 여러분 우리 전복 드실 때 예? 버터로 구웠는데 버터가 없어. 그럼 뭘로 해야 돼? 마가린 이제 튀겨서 먹잖아요. 그 대체제고. 근데 빵과 버터 요거는 뭐다? 보완제지. 예? 보완제. 그럼 컴퓨터 뭐죠? 소프트웨어 요거 뭐다? 보완제. 그런 게 보완제. 승용차 휘발유 보완제.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이 무슨 상품? 보완제. 그럼 시험 문제는요, 이 대체제, 보완제 관련 가격이죠. 대체제 가격이 변하느냐, 보완제 가격이 변하느냐, 요걸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에서 좀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요것은 기본서 교재 나와서 설명하고요. 자, 우선은 대체제, 보완제 가격을 이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수요의 변화를 받고 공급으로 한번 가보면 43페이지에 자, 공급이죠. 공급은 누구 입장? 생산자. 자, 생산자 입장에서 또 공급인데 또 공급과 또 뭐가 다르죠? 공급량이 다르죠. 여러분 공급량이 또 30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수요량, 공급량 개념 둘 다 출제했어요. 자, 공급이나 공급량 뭐 같지 뭐 또 뭐 일정 뭐다? 기간. 기간이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유량 개념. 또 일정 기간에 생산자들이 뭐를 갖춰야 된다? 이거는 판매 능력. 생산자는 판매를 해야 되니까 판매 능력을 갖춰야 돼. 일정 기간에 생산자들이 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상품을 또 뭐 하고자 하는 거? 팔고자 하는 욕구. 이번은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해요. 그럼 공급량은 또 뭐죠?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생산자들이 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또 상품을 팔고자 하는 또 뭐다? 최대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아까 수요와 수요량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또 일정 기간이 들어가니까 무슨 개념? 기간이가 유량 개념. 판매 능력을 갖추고 판매하고자 하는 유효 공급의 개념. 또 요 무슨 공급? 아까 유효 수요듯이 뭐다? 유효 공급의 개념. 또 팔고자 하는 얘기 있죠. 팔고자 하는
이건 또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사전적. 사후적이 아니라, 예?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사후는 뭐죠? 실제로 판매한 양. 자,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회 시험에 실제로 구매한 양, 실제로 판매한 양으로 수요량, 공급량을 출제한 거예요. 예?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뭐죠? 사전적 개념. 또 실제로 판매한 양과 팔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개념 요거 보면 되는데, 공급은 또 중요한 건, 부동산 공급은 뭐가 중요하다? 아까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시차, 시간적 갭이 존재. 예? 시차,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항상 요걸 꼭 명심해야 돼. 부동산 공급은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항상 부동산 공급은 시간적 갭, 시차가 존재한다. 요즘에 여러분을 보시면요, 이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수요는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시간적 갭으로 인해서 공급이 제때에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은 급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에서 이게 항상 둘이 만나야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이론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넘어가서 44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의 공급이 나오죠. 자, 우선은 자, 토지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지구죠. 이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이 뭐다? 우리는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물리적 공급.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용어 중에 부증승이죠. 토지의 생산비, 노동이나 이런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는 부증성에서 이 토지,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양은 한정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극장에서 이제 우주선 타서 이제 우주로 가는데 어느 우주에 어떻게 돼? 내렸더니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잖아요. 땅이 없어. 땅이 없어. 물밖에 없어. 물리적 공급 제로. 지표 총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물을 다 빼야 땅이 보이겠지. 네? 그런데 문제는 관련해서 그런 것은 뭐냐? 물만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행성은 개발하기가 우선 어렵지. 어떻게 뭐 천국에서 뭐 개발 수중 도시를 만들면 모를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표의 총량인데 그 지표의 총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땅에 있는 지표도 있지만은 물이 없어지면 그것도 지표가 되죠. 그래서 그 지표의 총량은 변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양은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이렇게 적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그럼 이 지구상의 토지 가운데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사막 이용 못하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용도 뭐 약간 오아시스 뭐 하기도 한데 이용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지구상의 토지 중에 30%를 못 넘어가요. 이걸 뭐라고 한다? 물리적 공급이라고.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경제적 공급.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이걸 전문용어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에요. 이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 여러분 주어진 토지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등 용도는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 특성.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그럼 물리적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양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다. 불변. 물리적 측면에서 주어진 토지양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경제적 공급은 다르래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용도를 전환해요.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자, 여러분이 임야, 이용 못하는 임야, 이용할 수 없는 임야를 어떻게 돼요? 택지로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임야. 그리고 또 간척 우리가 개발을 한다든지 또 우리는 바다의 공유 수면을 뭐 한다? 매립을 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어요. 늘려줄 수는 있어도 뭐는 이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다.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는데 뭐는 경제적 공급은 뭐가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의 토지 양은 증가가 뭐하다? 가능하다. 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지만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는 있다. 그 얘기죠. 요걸 구별하는 내용이 또 시험에 자주 돼요. 28회 시험에도 여기서 정답 뭐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 양은 증가시킬 수 없다 출제했어요. 그게 또 뭐다? 정답. 증가시킬 수 있다. 그게 28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구별하는 거 정확히 해두시고 이 경제적 공급에서 시험에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다는 거. 23회도 그렇고 24회도 그렇고.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여러분 44페이지에 또 공급, 곡선, 공급의 법칙이 나오죠. 자, 공급, 곡선, 공급 법칙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